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갑구에 나오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등기부의 가압류 그리고 압류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런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역시 갑구에도 순위번호가 나옵니다. 순위번호 1번이 되겠고요. 자, 등기 목적입니다. 등기 목적은 주로 사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접수가 나오는데요. 이 접수는 접수 일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몇 월, 몇 년, 며칠 그리고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제 몇 호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접수는 날짜하고요.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은 대부분 뭐가 많죠? 매매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입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러면 이제 이 권리자에는 소유자가 되겠죠? 매매했을 때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아무개. 그리고 이제 주소가 들어갑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왔다면 근저당권 설정하겠죠. 그 근저당권 설정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을구에 들어갑니다. 을구. 예. 근저당권 설정은 지금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구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 등기 치면서 돈을 빌려왔다면 을구에 들어갑니다. 을구. 그럼 만약에 을구 순위번호 1번이라고 합시다. 밑에 쓰겠습니다. 1번. 등기 목적은 뭐가 될까요?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접수는 날짜 쓰고 접수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면 설정 계약입니다. 네.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는 돈 빌려오게 되면은요, 등기부상에 채권 최고액이 들어갑니다. 보통 1억을 빌려왔다면 30% 업을 하게 되면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이 되겠죠. 그 밑에 이제 채무자가 들어갑니다. 채무자 아무개가 들어가겠고요. 채무자 누가 빌려왔느냐? 채무자가 들어가고 채무자의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근저당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빌려온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이 들어가겠죠.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로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저당권 설정은 을구입니다. 여러분,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가 되겠고 근저당권은 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기를 쳤는데 만약에 근저당권도 설정했죠. 을구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카드 대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카드 회사가 가압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순위번호 2번 등기 목적은 가압류가 됩니다. 만약에 이 소유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 사람의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그러면 가압류하게 되면 날짜가 들어가겠고요. 접수번호가 들어가겠죠. 몇채 몇 호. 등기 원인은 뭐냐? 가압류 결정입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 이 가압류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겠죠.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고 서울 남부, 북부, 동부, 서부 서울에는 법원이
5군데가 있는데, 자, 서울 북부지방법원. 이렇게 등기 원인 안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해가지고 가압류 결정 이렇게 써들어갑니다. 가압류 결정. 등기 목적은 가압류가 되겠고요.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 해가지고 사건 번호가 들어갑니다. 2024. 이 가압류 결정은요, 이름이 뭐냐면 카단입니다. 카단 뭐 3654. 이건 사건 번호가 되겠습니다. 가압류 결정.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2024년 카단. 가압류는 다 카단입니다. 카단. 예.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데 가압류는 무조건 카단. 사건 번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여기는 청구 금액이 나옵니다. 청구 금액. 받을 돈. 청구 금액 얼마. 청구 금액이 들어가고요. 채권자가 들어가겠죠. 채권자를 뭐 국민카드 이렇게 국민카드가 가압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성립이 된다면 바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원인 가압류 결정 해가지고 2024 카단하고 사건 번호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가압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사업하다가 만약에 세금을 못 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뭐가 되느냐? 등기 목적은 압류입니다. 여러분, 가압류와 압류 차이는 뭐였죠? 압류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압류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이 하는 건 압류가 되겠고, 일반 채권자들이 하는 것은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되었던 압류가 되었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가 되겠고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압류해도 접수번호가 들어가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제 몇 호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압류는 국가 등이 한다고 그랬는데 등기 원인은 뭐냐? 날짜가 들어가겠습니다. 날짜. 뭐 2024년 뭐 몇 월 며칠. 등기 원인은 만약에 세무서가 압류했다. 그러면 그 세무서 등기 원인은 압류인데요. 압류인데 징세과 세금을 부과하는 징세과 압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자는 누가 되느냐? 권리자는 국이 되는 겁니다. 국가란 얘기입니다. 권리자는 국가예요. 처분청입니다. 처분청은 그 세무서가 되겠죠. 예를 들면 강남세무서, 도봉세무서, 강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강남세무서. 아니면 이게 물건이요, 서울 북부니까 그거는 어디입니까? 저기 북부세무서, 도봉세무서라고 할까요? 도봉세무서. 처분청입니다. 권리자는 국이라는 건 국가가 되겠고 처분청은 무슨 세무서 이렇게 돼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원인 매매가 됐고요. 이 소유자가 뭐 카드 대금을 못 냈다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 뭐 한다고요? 가압류. 그 소유권을 가압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민법 211조에 의해서 그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러니 이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으니까 신용회사가 뭐 한다고요? 가압류하는 거고, 또 국가에다가 세금을 못 냈다. 국세가 되었던, 여러분 국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게 국세가 되겠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가 되겠는데 국세가 되었던 지방세가 되었던 세금을 못 내면 뭐 한다고요? 국가가 압류합니다. 압류는 권리자가 누굽니까? 국가입니다. 국가. 처분청은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가압류와 압류는 갑부에 들어간다. 소유권을 가압류하고 압류하기 때문에 갑부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소유자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갔을 때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을구에 들어갑니다.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고요? 설정 계약이 된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 금융기관에서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고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신용카드 회사가 가압류를 할 때는요, 가압류를 할 때는 어떠한 세금을 내느냐?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이때 가압류에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이 가압류는 채권 금액입니다. 채권 금액. 채권 금액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가압류는 얼마냐? 1000분의 2가 됩니다. 0.2%가 되겠습니다. 0.2% 1000분의 2입니다. 그러면 1억의 1000분의 2는 얼마입니까? 20만원 되겠죠. 그렇죠. 채권자가 가압류 1억을 한다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다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등록면허세 낸 세금 고지서를, 세금 낸 영수증을 가압류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가압류 금액이 1억이라면 1억 곱하기 1000분의 2니까 20만원이고요. 여기다가 20%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지방교육세 20%니까 4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24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24만원입니다. 맞죠? 1000분의 2니까요. 24만원.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20% 4만원 내가지고 24만원을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다가 첨부해야만이 가압류 결정이 떨어집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할 때도 역시 과표는 채권 최고액이니까 채권 금액의 역시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2. 여러분,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하고 가처분하고 경매신청하고 가압류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은요, 등록면허세가 1000분의 2가 됩니다. 1000분의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9가지는 다 등록면허세 세율이 1000분의 2를 납부한다. 또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20% 신고 납부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갑구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갑구가 되겠죠. 그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했던 압류도 역시 갑구가 되겠고, 그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는데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온다면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 을구에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등기부 등본 세 번째 시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